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약초피디아 곽전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오행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반짝 퀴즈 하나. 여러분, 상생이 좋습니까? 상극이 좋습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생활 속의 이야기, 특히 인문학적 관점에서 말한다면 서로 상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말한다면 이 상생과 상극은 상승, 상모와 함께 반드시 잘 정리해 놓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는 그림은 오행이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 화, 토, 금, 수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면 원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것은 상생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앞에 나오는 것은 뒤에 나오는 것을 생한다. 예를 들면 목생화에서 앞에 나오는 목은 어머니의 역할을, 뒤에 나오는 화는 아들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목생화는 목인 나무를 태우면 불이 붙는다 라고 할 수 있죠. 화생토는 불이 다 타고 나면 재가 남는다. 재는 바로 흙이다. 또 토생금은 흙 속에서 쇠붙이, 금붙이가 나온다. 금생수는 쇠를 녹이면 물이 된다. 수생목은 물은 나무를 기른다. 이런 논리로 기억을 하신다면 쉽게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생이란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어머니에 해당되는 오행이 자식에 해당되는 오행을 보살피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오장육부에 대입하면 목화, 토, 금, 수는 각각 간신, 비, 폐, 신, 그리고 육부는 담, 소, 위, 대, 방 이렇게 배당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목생화의 원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목은 간, 화는 심이니까 간생심이 되겠죠. 잘 알다시피 우리 몸 안에서 혈액은 3분의 1 정도는 항상 간에 보존이 되어서 독소도 해소하고 양분도 보충하는 거죠. 이렇게 건강한 혈액이 심장으로 보내져야 깨끗하고 영양이 풍부한 혈액이 온몸으로 공급되어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목생화의 기능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어떤 연유로 인해서 간에 혈액이 부족하다거나 해독작용이 안 된다면 건강한 이보단 혈액이 심으로 보내져서 다시 온 몸을 도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극히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그림에서 이번에는 목화, 토, 금, 수 방향으로 가기는 가는데 한 칸씩을 건너뜁니다. 그러면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되겠죠? 이때 극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인문학적으로 말하는 상극, 즉 이겨서 굴복시키는 그런 의미의 극이 아니고 전통의학에서 말하는 극의 개념은 앞에 나오는 오행이 부모, 언니, 형님 또는 선배가 되어서 뒤에 나오는 오행인 자식, 동생 또는 후배의 기능이 지나치지 못하도록 회초리, 여기서 그래서 칼도자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들고 조절하고 관리해주는 역할, 흔히 말하는 컨트롤 또는 매니지멘트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극화를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화, 즉 불꽃은 잘 타올라야 온열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불꽃이 지나치게 거세게 타오른다면 화마로 변해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물을 뿌려가면서 불길을 잘 조절한다면 이 열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수성인 신장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화성인 심열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조절해주는 수승화강의 원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하자면 상생과 상극이 잘 된다는 것은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원수지간, 불화를 뜻하는 상극은 전통의학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상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승은 올라탄다, 짓밟고 굴복시킨다, 못살게 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극토 하면 건강한 상태인데 목의 기운이 비정상적으로 강하다. 다시 말하면
간이 비위의 기능을 지나치지 못하도록 적당히 제어해주면 건강한데, 간에 염증이 있다거나 질환이 생겨서 간에 사기가 지나치게 강한 실증이 되면 이 지나치게 강해진 실증이 비위를 못살게 짓누르고 억압하는 상태가 생기는데, 이것을 목승토라고 하는 병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목극토가 잘 되는 것이 건강하다고 하였죠. 그런데 목에 해당되는 간의 전기가 부족한 허증이거나 토에 해당되는 비에 사기가 지나치게 강한 실증이 되면 목극토의 반대로 토장부인 비가 목장부인 간을 거꾸로 업수히 여기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모욕한다 하는 의미로 토모목의 상태가 되어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이것을 상모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1학년 후배가 3학년 선배들을 업수히 여겨서 한판 붙자, 이런 형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상의 얘기를 종합하면 상생과 상극은 건강한 상태, 상승과 상모는 병적인 상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상생은 좋고 상극은 나쁘다가 아니라 상생도 상극도 모두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 상승과 상모는 병적인 상태 또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 이것을 혼동한다면 앞으로 하는 공부 내내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행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